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장중 4,200선을 넘어서며 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오후 증시 흐름 짚어주시죠. 네, 코스피는 오후 2시 50분 기준 전거래일보다 2% 오른 4,205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외국인이 7천억 원가량 팔아치우는 가운데 기관과 개인이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4,200 돌파를 이끌었는데요. 삼성전자는 3% 가까이 오르며 사상 최초로 11만 원을 넘었고 SK하이닉스 역시 10% 넘게 급등하며 60만 원을 넘었습니다. 에이펙 회의 기간 한국을 방문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 정부와 기업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개선된 투자 심리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는 중국발 훈풍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웃돈 3분기 실적을 공개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 또 HD 현대중공업 0.75%, 하나오션 0.8%가량 오르면서 조선주도 강세입니다. 두산은 7% 넘게 올라 100만 원 선을 넘었습니다. 조선주는 미중 간 무역 합의로 중국 정부가 조선과 해운 기업에 대한 제재를 철회키로 하면서 강세를 보입니다. 코스닥 역시 1.33% 오른 912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국민연금의 투자 자산에서도 주식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합친 주식 자산이 역대 처음으로 전체 국민연금 자산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김원진 기자, 그러면 이걸 액수로 따지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네, 국민연금이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했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269조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해외 주식에 투자된 금액은 635조 5,700억 원이 넘어서 전체 자산의 50%를 넘겼습니다. 지난 2015년 채권이 56%, 주식이 32%였던 국민연금 자산 구성에서 10년 만에 주식과 채권이 서로 자리를 바꾼 셈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증시 흐름이 좋기 때문이겠죠. 네, 실제로 수익률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상대적으로 안전한 예금, 적금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이 높은 펀드 주식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연구에 따르면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 고갈 시점을 수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특히 국내보다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게 눈에 띄는데요. 전체 자산 투자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식 가운데 국내는 15%인데 해외는 35%로 2배가 넘습니다. 우리 경제가 혹시라도 휘청할 경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모든 투자가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 손실이 확실시되고 있는 독일 트리아논 빌딩 펀드 관련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주요 판매사들이 속속 보상에 나선 가운데 최근 또 다른 증권사가 고객들에게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보상은 기약 없이 미뤘다는데 어찌 된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일단 고객에게 사과했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리아논 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판매한 A증권사는 최근 일부 고객들에게 이 불완전 판매 사실을 인정하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 펀드는 매우 높은 위험이 1등급짜리 펀드라서 공격 투자형 고객에게 권유해야 되는데 이에 맞지 않은 고객에게 팔았다는 내용인데요. A사는 구체적으로 매우 높은 위험 등급의 상품은 공격 투자형 투자자에게만 권유하도록 내규로 정하고 있는데 이 펀드를 권유하는 행위는 당사의 판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매 과정에서 판매 직원의 불완전 판매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 판매 인정과 함께 보상을 해준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과는 달리 청산 때의 보상을 안내하겠다고 했는데요. 최종 청산이 안 돼서 손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 청산은 언제 어떻게 됩니까? 네, 청산이 되려면 현재 법원 통제 아래 도산 절차 중인 이 트리아논 빌딩이 팔려야 하는데 그 시점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도산 관제인 주도 아래 민간 매수자에게 빌딩을 매각하려는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요.
펀드 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은 잠재 매수자가 나왔다는 현지 보도가 있지만 확정은 아니라서 청산 시점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단체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한 법무법인은 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 통제 아래 사적 매매를 하는 건데 언제 어느 가격에 팔릴지 알 수 없고 매수인이 없으면 청산도 안 된다며 청산까지 4년에서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경영난에 빠지면서 장기간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던 롯데손해보험에 추가 악재가 생겼습니다. 금융당국이 이틀 뒤 롯데손해보험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지금 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단계가 어떻습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모레 열리는 정례회의에 롯데손해보험 적기 시정 조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논의했는데요. 앞서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의 경영 개선 권고에 자본 확충 계획안을 낸 바 있지만 구체적인 증자 방안 등을 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공식적인 적기 시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이번 주 내리는 적기 시정 조치 수위는 우선 가장 낮은 경영 개선 권고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융사는 부실 자산을 처분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경비 절감과 배당 제한 등에 나서야 합니다. 롯데손보 역시 이중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담아 당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존에 롯데손보가 세웠던 경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영 개선 권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네, 더 높은 수준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업권의 경우 적기 시정 조치를 받으면 우선 1년간 공식적인 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1년 안에 충분히 경영 상태가 개선되면 조기 종료도 가능하지만 1년 후에도 경영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 더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롯데손보의 올해 상반기 기준 지급 여력 비율을 보면 표준 모형 기준으로 당국 권고치인 130%를 밑도는 103.7%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11호 대책 이후 위축된 서울의 부동산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몰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몰리고 있고 또 왜 그런 건지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는데 이 말은 평균적인 감정가보다 실제로 낙찰된 금액이 더 비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즉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의 비율이 102.3%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선 건 지난 2022년 6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특히 성동구와 광진구 등 수요가 높은 한강벨트 지역에선 낙찰가율이 130%를 넘어선 단지도 나왔습니다. 광진구 청구아파트 전용 60제곱미터는 지난달 감정가 10억 1천만 원의 경매를 진행했고 입찰자가 27명에 달했는데요. 감정가의 140%에 육박하는 14억 1,123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또 서울과 함께 토어대로 묶인 경기 12곳의 지난달 평균 낙찰가율은 97.9%로 전달 94.4%보다 높아졌습니다. 네, 왜 경매로 수요가 쏠리는 겁니까? 네, 11호 규제로 서울 아파트는 실거주가 필수가 된 상황에서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토어구역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2년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으로 부의됩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토어제와 같이 일반 매매 시장에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만 받지 않으면 낙찰 후 곧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고 바로 되팔 수도 있어서 투자자들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매 감정가는 통상 6개월 전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경매 물건이 실거래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함께 짚어볼 조슬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네. 먼저 주요 키워드 3개 한꺼번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SK AI 서밋 2025, 막 오른 예산 전국, 그리고 실적 시즌 종반전까지 3개 키워드 짚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SK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룹 차원의 대규모 행사를 오늘부터 여는 건데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SK그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2025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이 에너지 솔루션, AI 데이터 센터 같은 이 그룹 내 주력 산업의 AI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글로벌 빅테크와 최신 AI 동향을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늘 오전 AI 서밋 기조연설에 나서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기술력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 회장은 이 젠스랑 CEO조차도 우리에게 더 이상 개발 속도 얘기는 하지 않는다며 이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돼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효율적인 AI 솔루션을 찾는 것이 SK그룹의 사명이라며 엔비디아, 오픈AI, 아마존 등 이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맺은 파트너십을 통해 급증하는 글로벌 AI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막 오른 예산 전국.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모레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 주 후반인 목요일 또 금요일 각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 정책 질의가 이어집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경제부처, 비경제부처를 나눠서 부별 심사가 이어지고요. 감액과 그 해당 예산에 대한 감액 또 증액을 심사하게 됩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인데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 연말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역대 최다인 728조 원입니다. 여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확장 재정이 필요한 만큼 이 적극 심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포퓰리즘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들어가 보면 3분기 실적 발표도 이제 종반전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눈여겨볼 만한 실적 발표 기업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종반전으로 향하고 있는데 여전히 눈여겨볼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이 정보통신기술, ICT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수요일은 네이버를 포함해 LG U+, LG 헬로비전 등이 3분기 이 성적표를 내놓게 되고요. 목요일에는 CJ E&M이, 금요일에는 카카오와 KT가 각각 3분기 실적 발표에 나섭니다. 네이버는 이 커머스 부문의 실적 성장, 또 두나무와의 합병 이슈가, 카카오는 이 카카오톡 개편과 관련한 AI 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이 성장 동력 확보 방안에 주목해야 합니다. 해킹 리스크에 휘청인 KT 같은 경우 이번 3분기 실적에 사이버 침해 관련 비용분을 반영하지 않는 대신 부동산 관련 이익분을 반영해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반면 LGU+는 희망퇴직 시행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이번 3분기 실적에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 인공지능 서밋 2025, 막 오른 예산 전국, 그리고 실적 시즌 종반전까지 짚어봤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연기금 하면 흔히 국민연금이 생각나지만 그 외에도 주택도시기금이나 고용보험기금 같은 수십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금에서 당장 쓰이지 않고 잠시 머물러 있는 돈들을 다 모으면 그 규모 역시 상당하죠. 그래서 정부가 연기금 투자풀이라는 것을 꾸려서 돈을 한데 모으고 선정된 운용사들이 굴리게끔 하는데 기금도 많고 운용사도 여러 곳이라 한 곳에 돈을 모아둘 은행도 따로 뽑습니다. 지난 24년간 신한은행이 그 수탁은행을 맡아왔는데 내년부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일단 이 은행이 수탁하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76조 6,503억 원, 지난해 평균 잔고 기준으로는 62조 1,000억 원입니다. 2024년 4분기에 한 차례 1,786억 원 줄었던 때만 빼면 수탁 규모는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연기금 투자풀 신탁업자는 4년에 한 번씩 재선정되는데요. 공개 입찰을 통하는 건 2021년 말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위탁사업자로 선정되면 2026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 동안 약 77조 원을 신탁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 구조가 바뀌는데요. 지금까지는 신한은행 단독으로 맡아왔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번 입찰에서 후속 신탁업자 2개사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은 신한은행과 한국증권금융 두 개 회사가 신탁업자를 맡았던 바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번에도 이차례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설명한 신탁업자는 연기금 풀 그 금액의 보관을 맡는 거고 투자를 맡을 주간 운용사도 최근에 따로 선정됐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연기금풀 주간 운용사에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삼성 자산운용이 재선정됐습니다. 당시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재정 여건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민간 재원과 연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올 상반기 말을 기준으로 연기금 풀은 전체의 44%인 33조 7,916억 원이 MMF에 가장 많이 투자돼 있고 이어서 25조 7,285억 원이 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익률은 국내 주식이 24.32%로 제일 높았으며 채권이 3.7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지난주 엔비디아 지포스 행사 무대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신을 촬영하는 스마트폰들을 보면서 아이폰이 많다는 뼈 있는 농담을 던진 게 화제가 됐죠.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갤럭시 충성 연령층에서 아이폰으로의 이동이 감지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 최신 통계상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네, 한국갤럽이 지난 7월 발표한 스마트폰 관련 조사에 따르면 40대 연령층의 아이폰 사용률이 3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19%에 그쳤던 수치가 1년 만에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점유율이 1년 새 10%포인트 넘게 오른 건 전체 연령에서 40대가 유일하고요. 반대로 40대의 갤럭시 사용률은 같은 기간 77%에서 67%로 줄었습니다. 아이폰 사용률은 18세에서 29세까지 젊은 연령층에서 60%로 압도적입니다. 30대도 아이폰 사용률이 43%로 갤럭시 53%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갤럭시 사용률이 크게 나온 연령층은 50대와 60대, 70대 이상 등 장년층 이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연령층에서의 아이폰 선호 현상이 최근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도 최근에 뼈 있는 농담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회동 이후 지포스 행사장 무대에 올라서 관객들을 향해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냐는 식의 농담을 던진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텃밭인 국내에서 젊은 층의 아이폰 선호 현상이 높다는 걸 의식하는 듯한 농담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국내 젊은 층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내년 내놓을 폴더블 스마트폰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양상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우리나라 석사와 박사급 미공개 인력 10명 중 4명이 외국으로 떠날 의향이 있거나 실제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체류 중인 인력 1,9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43%는 3년 내 외국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이 중 6%는 구체적인 계획을 정했거나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직을 원하는 이유로는 금전적 이유가 가장 많았고 연구 생태계와 기회보장, 자녀 교육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2019년 미국 FDA 허가를 받은 뒤 6년여 만에 국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팜이 개발한 엑스코프리 성분명 세노바메이트가 국내 41번째 신약으로 허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엑스코프리의 국내 유통을 담당할 동아ST는 이 약의 건강보험 적용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PC와 모바일 합산 9월 거래액이 23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3.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는 테슬라의 판매량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며 음식료품 역시 17.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